스몰 띵스 매터 시리즈 네 번째 이야기, 새해 여행 가제였죠. 새해 여행이라는 가제를 가지고 제작한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스타벅스에서 집 앞에 있는 카페에서 작업을 하기도 했어요. 스타벅스에 가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스타벅스뿐만이 아니라 다른 카페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서 일을 해요. 대학생분들도 있는 것 같다만 직장인분들도 꽤나 있어요. 재택근무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혼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니까 혼자 일하는 사람들끼리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같이 일을 하는 기분이 들기도 해서 그래서 다들 카페에서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번 주 내내 집에서 작업을 하다가 조금 활기찬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카페로 나왔어요. 사실 너무 추워서 나가기 싫은 것도 있었다면요. 간혹 이렇게 밖에서 작업을 하면 조금 새로워요. 기분도 새롭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도 떠오르기도 하고요. 작업실이 언젠가 생기겠죠? 언젠가 생길 작업실에서도 아마 그 작업실에서도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 군데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 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마 오늘 작업 지금 그리는 이 컷과 다음 컷 두 컷을 다 그리고 나면은 벌써 책이 완성이 되는데요. 영상 속에 담지 않은 그 컷들도 있어요. 그 컷들은 이제 작업을 하는 모든 거를 다시 영상으로 남기지 못하다 보니까 몇 가지 컷은 또 추가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책을 제작할 데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오늘은 그 작업 그리는 영상 마지막에 이제 책을 만드는 장면도 조금 영상으로 남겨보았습니다. 제가 책을 만들면서 또 간혹 책을 읽기도 하잖아요. 또 최근에도 지난번에 읽었던 철학에 위한 책의 다음 장을 또 읽고 있는데 이 장에서 조금 재미있던, 되게 좋았던 단어가 있어서 그 단어를 한번 소개해보고 싶어요. 이거는 이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에피쿠로스 철학 하면은 쾌락주의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진정한 에피쿠로스 철학은 이제 행복이라는 것을 물질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진짜 더 큰 가치에서 행복을 느끼는 그런 거를 추구하는 철학이거든요. 여기에 제가 정말 좋아서 동그라미 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소박한 희열이라고. 이 소박한 희열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서 이 단어를 가지고 휴대폰에 폴더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소박한 희열이라는 제 소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폴더를 만들어 두었는데 또 폴더 속에 또 이야기도 몇 가지 넣어두기도 했고요. 그 이야기가 또 채워지면은 하나의 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알랭드 보통 책 속에 나오는 소박한 희열은 이제 어릴 때 친구들이랑 같이 즐겨노는 놀이, 오후의 햇살, 깨끗한 집, 갓 구운 빵에 치즈를 바르는 행위, 이런 거를 이야기해요. 행복하죠. 단어를 읽기만 해도 행복했어요. 순간 행복해져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육아를 하면서 작업을 동시에 하잖아요. 그래서 간혹 받는 질문이 이제 육아 작업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질문도 받거든요. 병행이라고 하면은 마치 육아를 함과 동시에 작업을 동시에 하고 있는 그런 게 상상이 되는데 제 방식은 이제 하루와 놀 때는 그 작업과 모든 것에 대한 걸 꺼버려요. 그 생각 이런 거를 다 아예 꺼버리고 하루와 놀거든요. 근데 이 노는 시간이 너무 제가 진짜 즐겁게 놀기 때문에 마치 여기 지금 읽었던 소박한 희열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저는 같이 놀 친구가 필요했던 사람인 것처럼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하루랑 같이 놉니다. 그래서 하루가 저를 엄마이기도 한데 약간 친구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간혹 월권이라고 하나요? 간혹 이렇게 화를 내진 않고 이제 뭐라고 하죠? 서열을 좀 정리해 줄 때도 있죠. 네. 그렇지만 하루는 귀여운 친구입니다. 오늘은 또 제가 에코아일랜드 대표님으로부터 하루가 실명인지 본명이 하루인지 질문을 받았어요. 제 딸 하루의 본명은 하루예요. 하루라는 이름은 정말 매일매일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있고, 또 저희 남편은 봄이라는 이름을 주고 싶었는데 봄이라는 이름이 일본어로 하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이 하루라는 이름을 주라는 뜻인가 보다 해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 속에서 이제 소박한 희열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런 문장이 하나 있어요. 예술이 편견을 바로잡아 줄 수도 있겠다. 예술이 편견을 바로잡아준다. 어떤 걸까요? 무슨 뜻일까요? 진정한 행복이란 어떤 것인지, 형이상학적인 것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런 행복을 예술이 알려줄 수도 있겠다. 이런 문장인 것 같아요. 그림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음악을 느끼다가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꼭 물질적인 욕구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생존의 차원 이상으로 어떤 만족을 끌어올리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면서 갑자기 순간 읽으면서 저는 하루와 노는 것을 상상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아무튼 전 천천히 읽는 편이기 때문에 철학의 위안이란 책을 매일 읽진 않을 것 같고, 또 최근에 또 읽고 싶은 책이 하나 생겨서 그 책을 오늘 남편이 퇴근길에 사다 주기로 했거든요. 뭐냐면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인데요. 예전에 집에 있었어요, 책이. 왜냐면 늘 모두가 한번 살면서 읽어보고 싶은 책 중에 하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있었는데 저희가 집을 정리하면서, 정리를 언제 했지? 하루가 태어나기 전에 집을 한번 정리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집이 좁은데 책이 진짜 많았거든요. 집의 사이즈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는 뭔가 아이를 위한 공간을 좀 준비해 놔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래도록 읽지 않은 책을 정리한 적이 있어요. 그때 같이 정리되었던 책이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였어요. 근데 그렇게 정리해놓고 다시 또 사오네요. 중고책으로 사다 주기로 했어요. 왜냐면 새 책을 사는 것도 좋지만 중고책으로 읽을 때 그 맛이 또 좋거든요. 약간 오래된 책이죠. 그래서 오늘 그 책을 사다 주기로 했는데, 이 책이 읽고 싶어진 이유가 또 지난 주말에 남편이랑 인터스텔라 영화를 봤어요. 인터스텔라를 보니까 어릴 때 데이트하던 시절에 한번 본 적이 있고 두 번째로 본 거였는데요. 처음 봤을 때는 사실 영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지러웠거든요, 약간. 그리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 약간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두 번째 영화를 봤을 때는,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좀 생각이 많이 남게 되는 그런 영화였어가지고, 코스모스가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마침 제 친한 친척 오빠 세종이가 코스모스를 가지고 이제 책을 읽는 모임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이게 웬일이지 이러고 저도 코스모스 읽는 모임에 함께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 혼자 읽기는 힘들잖아요. 누군가 같이 읽으면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다시 책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책이 몇 개 있어요.
혼자서는 엄두가 안 나는데 같이 읽으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책들, 그 중에 하나가 코스모스일 테고요. 또 저는 총균세도 하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데 아직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어요. 앞에 몇 챕터만 읽어봤던 것 같아요. 마치 고등학교 때 수학의 정석 같은 느낌이죠. 앞에만 다 헐어 있잖아요. 뒤로 갈수록 새 거고. 그럼 뒤에부터 읽어도 되는데, 아니 뒤에부터 공부를 해도 되는데 꼭 앞에만 다시 봐요. 그죠? 네. 근데 이번에 코스모스는 그런 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책 하니까 또 저는 책을 만들고 있지만 오늘 이거는 이제 제가 떠올린 건데 나란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런 질문을 들었다가 밥 짓는다는 표현이 났어요. 밥 생각났어요. 밥을 짓는다. 사실 이거 그냥 생각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알랭드 보통 책을 읽는데 여기에 이제 도자기를 빚는 그런 과정이 나오거든요. 어디에 나오더라? 네, 35페이지인데 아테네에서 도자기를 빚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이거를 보다가 이 장면이 떠올라서 밥을 짓는 게 떠올랐던 것 같아요. 책을 만드는 게 마치 밥을 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림도 그리고 이제 이야기도 쓰기도 하고 그림이랑 이야기 쓴 거를 가지고 결국에 책이라는 한 과정을 책을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또 물성이 있는 종이로 찍어내는 것까지를 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이 마치 밥을 지을 때 이제 쌀을 퍼서 그냥 짓지 않죠. 밥을 잘 짓는 사람들은 쌀을 늘 물에 불려요. 물에 몇 분 정도라도 불려야 돼요. 그 쌀을 곱게 씻어가지고 또 쌀을 그냥 씻지 않아요. 제가 이게 예전에 미스터 초밥왕에서 본 것 같은데 쌀은 첨물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쌀을 씻는 물이 중요하대요. 밥의 맛을 좌우한대요. 그래서 그걸 본 이후부터는 쌀을 씻을 때 늘 정수기 물로 씻어요. 나름 물에 신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정수기 물로 씻어서 정수기 물에 쌀을 약간 앉혀놨다가 밥을 짓습니다. 밥통에 넣어서 밥을 지어요. 근데 그 과정이 책을 만드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스스로를 밥을 짓는 것처럼 책을 짓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제 인스타그램의 프로필에 있는 자기소개도 밥을 짓습니다 라고 변경을 해두었는데 또 우리한테 밥은 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어로도 I bake book이라고 한번 표현해 보았어요. 마음에 들어요. 좋은 것 같아요. 스스로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일까? 글을 쓰는 사람일까? 이 정의가 이해가 안 되었거든요. 사실 알겠죠. 알긴 알죠. 내가 뭘 하는지는. 그런데 나를 어떻게 한 문장으로 해야 되지? 그래서 예전에는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립니다. 뭐 이렇게 썼는데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책을 짓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스스로를 책을 짓는다 라고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또 북을 베이킹한다 라고 표현하기로 했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또 집에서 또 남은 일러스트 작업을 하는 장면을 보시고 계시는데 네, 빵을 굽는 장면을 밥을 짓고 있는 장면을 보시고 계십니다. 조금 카메라를 다르게 사용해서 두 가지 화면으로 작업이 펼쳐지게 한번 이번에는 촬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또 그림을 그리는 게 다가 아니고 이제 그림을 데이터로 가공해야 돼요. 데이터로 가공하고 데이터로 가공한 것을 가지고 책을 만드는 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사실 이야기를 쓰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제가 그려서 모아둔 그림들을 펼쳐본 다음에요.
자, 어느 순서로 이제 스캔을 해야 되지 생각을 하면서 그림을 쭉 살펴봅니다. 총 13컷이 들어갈 그림 이야기예요. 그래서 13컷의 일러스트가 준비되어 있고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스캐너를 열어서 스캔을 해요. 이 스캐너는 정말 오래되었는데 2018년도 그 정도에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스캔을 노트북에 연결을 한 이후 스캔을 합니다. 네, 2018년도 6월 제조였네요. 아직도 멀쩡해요. 스캔한 그림들을 가지고 이제 메모장에 적어둔 이야기와 함께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스몰 띵스 매터 시리즈는 제가 국문과 영문을 동시에 표기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영어로 표현했을 때 이 책을 가지고 해외 북표에서도 책을 소개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영어로 표현했을 때의 맛과 저희 한국어로 표현했을 때의 맛이 또 다른 것 같아서, 또 재밌는 것 같아서, 또 결정적으로 책이 길지 않으니까. 그래서 국문과 영문을 동시에 표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책을 만드는 과정이 거쳐지는데요. 저는 인디자인을 사용해요. 인디자인을 사용하면은 그 인디자인 프로그램에서 이제 책을 만드는 사이즈를 꺼내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늘 만들던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기존의 파일을 꺼내가지고 그걸로 그림을 다시 바꾸고 또 이 내용을 바꾸면서 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책을 처음 제작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 생소할지도 모르겠다만 몇 번 제작하셨던 분들께서는 늘 사용하던 사이즈와 사용하던 폰트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폰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예쁜 폰트가 엄청 많지만 가독성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딱 읽을 수 있어야 하잖아요. 또 읽을 때 눈이 피로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기본적인 폰트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제 책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느끼셨겠다만 책도 늘 가벼워요. 가볍고 또 글씨도 커요. 시원시원해요. 이거는 저희 요호이 멤버분이신 이제 아빠 김재태 씨께서 의견을 주신 건데, 책은 가볍고 또 글씨가 크고 또 여백이 있어서 읽는데 부담이 없어야 한다. 되게 간단한 철학인데요. 저도 이 철학에 굉장히 동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책은 늘 짧고 또 가볍고 작고 큼직큼직합니다. 부담이 없게 책을 읽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제 이번 책의 제목은 사실 새 여행이 가제였다만 이제 책을 실제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아이디어를 줬어요. 책 속에 있는 문장 하나를 바꿔줬거든요. 말투를 살짝 바꿔줬어요. 그런데 그 바꾼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남편도 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책 제목으로 한번 가져오면 어떨지 제안을 해주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남편의 그 감각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편의 조언을 받아서 책의 제목도 정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새들은 세상에 그냥 나는 새는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 그냥 나는 새는 없죠. 다 이유가 있고, 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모든 행위는 자유로운 행위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자유롭지 않다 느낄 수 있다만, 사실 우리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자유로운 선택이에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스몰 띵스 매터 시리즈의 4번째 이야기 많이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더 좋은, 더 재미있는 또 다른 이야기들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이제 제가 실제로 책이 나오면 또 한번 다시 가져가 볼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책을 만드는 작업을 한번 담아보았고요. 또 중간에 늘 그랬듯이
오늘의 요즘의 이야기도 한번 담아봤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